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참 간밤에 또 트럼프 발 호재가 또 시장에 나왔네요. 전에는 이제 중국의 류어 부총리와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의 통화로 인해서 일단은 현재 3,200원에서 일단 일부 품목에 대해 12월로 연기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전일 뉴욕 증시가 개장 초 약세 출발해서 급격한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뭐 당연히 안도 랠리를 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주가 하락을 참 싫어한다. 즉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라고 하면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증시를 강력하게 상승시켰다, 뭐 경제를 부강하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뭐 업적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싫어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일 미국의 이제 IT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특히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금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장초 IT 섹터에 강한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IT 섹터 오전에 일부 매매를 시작으로 오늘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면 여전히 시장의 수급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뭐 특별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건 없고 오늘은 좀 이제 기관이 장중에 IT 섹터와 5G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일단은 뭐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즉 바닥권에서 이제 로스컷이라든지 그리고 불안해서 매도한 물량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 속에서 우상향 중에 있고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 무역 협상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급격히 빠지는 것보다는 박스권 흐름 속 안에서 개별 종목, 즉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에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는요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에요. 환율 관련해서는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겪을 부분은 홍콩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일단 18일 이번 주 18일이죠. 이번 주 주말에 일단 홍콩에 대규모의 집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주말에는 즉 금요일 마지막 장에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중국이 군사를 개입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제압하지 못하고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추후에 6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런 외환 쪽에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계좌에 현금이 없다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주식만 풀로 가지고 있으면 손을 쓰지 못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소 섹터 말씀드렸죠. 눌림을 공략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다음 주 정도부터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눌림을 보려고 하고 지금 경협주 중에 어제도 말씀드린 일신, 인디에프 몇 개 경협주만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곧 만날 거야 라는 등등의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8월
말경에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섹터도 가능은 하다. 단 지금 많이 올라와서 접근하기가 부담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관심을 놓고 보고 있고, 눌림 때 차근차근 한번 매집을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시장을 보면 장초 비메모리 섹터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일단은 SFA가 강한 반등을 보였고, 또 삼성 관련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일본에서 이제 뭐 이런 컨벤션을 연다라는 말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전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관련해서 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CJ 시푸드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제 저희 라이브를 같이 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종목이 CJ 시푸드인데, 전일이죠. 전일 일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손절을 하고 금일 뭐 올라올 때 전략 매도를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매도가 되고, 또 선택이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안 하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등등의 선택이 좀 있었던 네 섹터였고요. 나름 잘 상승이 돼서 매도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수산물 섹터 올랐으니까 저는 오늘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사능주가 올랐다면 다음 주에도 분명히 뭐 관련 섹터는 올라갈 것 같고요. 너무 오른 거는 이제 좀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올라갔을 때는 추격보다는 좀 오른 눌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여서 그랬는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헬릭스미스, 뭐 HLB 등등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5G 섹터는 기관하고 외인이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간 KMW가 거의 순매수 상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5G는 일단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접근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주들의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일 공복절이 분명히 문대에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매운동 합시다, 뭐 그런 말은 저는 못할 생각을 해요. 불매운동을 하자 그렇게 발언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좀 도움을 줘서 현재 있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자, 그 길을 하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뭐 섹터를 주 섹터로 잡고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를 하고 있고,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금요일 날 일정 부분 상승하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쪽 섹터를 볼 예정이고, 다음 주는 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남아 있는데 이 금리 발언이 나올 예정이어서, 여기서 금리 발언까지 나오면 미중 플러스
금리 불확실성 해소가 돼서 시장에는 한 번 더 훈풍이 올 수도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실어서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요새는 수급을 본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없고 프로그램 매도가 원웨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그동안 그 개인 쪽에서 나왔던 매도분에 대한 채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신용은 8조까지 떨어졌어요. 신용은 8조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신용융자는 상당히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상승할 때 또 올라가는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움이 있어진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섹터 매매를 하려면 통신 섹터, 특히 KMW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IT를 봤어야 됐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를 좀 보면요, 사실 중국이 이제 호재가 떴는데 좀 약한 흐름이 조금 아쉬워요. 중국이 이제 개장하면서 시초가 고가로 시작해서 종가 저가로 마무리된 모습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갭 구간에서 상당히 버거워하는 흐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 중국 차원에서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국도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수 차원에서는 좀 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종목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내린다고 해서 또 종목이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그 종목 섹터 안에서 맞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이가 큰 수익인지 적은 수익인지의 차이겠지만은 그 섹터가 맞는다면 최소한 큰 손실은 지금 없을 장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급락이 출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 급락이. 예, 그럼 종목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후성 먼저 볼게요. 일단은 소재 쪽을 뭐 보고 있고, 오늘 사실은 9,700원까지 좀 눌리는 걸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9,700원까지는 좀 안 빠져서 뭐 추가로 뭐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주봉상 흐름도 나쁘지는 않고요.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뽑아줄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보에서 들고 가고요. 동진 세미캠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뭐 이상 없이 일단은 눌려주면 얘도 한번 잡아볼 생각이에요. 즉 이제 지금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종목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경인양행은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중에 있고, 오늘 좀 매매를 해서 물량을 보유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서 5일선의 방향을 돌린다면 이제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량을 좀 확보를 했고, 가능하면 원래 9,200원 라인에서 잡고 싶었는데 이게 거기까지 안 빠지더라고요. 종목이 9,200원에서. 그래서 좀 비싸게 9,300원대 공략을 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재 쪽 보고 있고요. 소재 쪽은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소 섹터 JNK 히터, 일단 수소 섹터는
우려가 됐던 거는 실적인데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쪽은 좋을 수가 없죠. 아직 뭐 수소 차가 뭐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적 발표가 일단락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은 약하지만 JNK 히터도 이제는 5,000원 라인 이 아래 구간에서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EM코리아도 지금 수급이 최근에 4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안 봤는데 다시 저는 채워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간 5일선의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든지 아무튼 이쪽 구간에서의 모습이 좀 나올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대바닥 구간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최대한 저가권에서 한번 잡아서 돌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는 JNK 히터 그리고 EM코리아 자회사 EM솔루션 등이 있고요. 일단은 수소 탱크는 충전소에 있는 탱크는 일진다이아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진다이아는 기관 수급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서 기관 수급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대장이라고 하기가 그렇고 뭐 풍국주종 강하게 상승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니까 뭐 이 네 종목 아래에서 눌림을 다음 주는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LMS 장초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종목이 LMS예요. 어제부터 이제 이날 한번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했고요. 이날부터 노렸는데 너무 싸게 잡으려다 보니까 계속 놓쳐버렸어요. 종목을 너무 싸게 잡으려다가 뭔가 놓쳤고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우상향 중이니까 이런 종목은 그렇게 보면 돼요. 예전에 뭐 파트론, 파워로직스 처럼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나오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음봉에서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전히 공략을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잘 안 물려요. 오히려. 그리고 원래 생각은 이렇게 1, 2, 3 음봉 주면 들어갈까라고 했는데 이게 음봉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틀 동안 아쉬워하는 종목이 됐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순차적으로 잘 가니까 이거는 그대로 놓고 컴퍼니 K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추가 매수보다도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3봉하고 여기서 양봉 나오면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인데 일단은 주말에 뭔가 영화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일신석재가 좀 좋았어요. 모습 좀 시장에서 좋은 모습이었죠. 일단은 캡 들고 올라갔는데 뭐 얘가 저고점까지 가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좀 버거워 보이고 일단 이런 구간에서 한번 멈출 것 같고 대형주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고 있고 눌림을 봐야죠. 일단 눌림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눌려서 그래서 눌려주면 이제 아래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이제 다시 잡아갈 종목으로 선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에프도 올랐고 캐몬 어제 종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이제 한 6,000, 1675원 중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소량 남겨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 더 나오면 위에서 매도하고 다시 볼 예정이에요. 이거는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시장에서 찌라시가 많이 돌아요. 찌라시가 그리고 리드코프 이것도 아래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좋은데 딱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이게 터져가지고 보지를 못했네요. 올라가는 거 일단은 매물때 한번 테스트 한 것 같으니까 뭐 5일선을 기준을 잡든
해서 공략을 하면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좋고 모양은 다 만들어 놨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눌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경인양행이라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갈 것처럼 하고 쭉 눌렀다가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뭐 이거랑은 좀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드코프는 넣었고요. 지금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SFA 반도체를 시가 베팅 이야기를 드렸죠.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카페에도 문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가 베팅을 강하게 했다면 이 종목 매매가 아마 가능했던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눌림목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제가 2,800원이 중요하다라고 카페에 적었는데 여기 깨지면 사실은 이 종목은 일단은 안 봤어야 돼요. 왜냐 오전장에 이게 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차에서 여기까지 보고 올라가는 모습 이게 이제 눌림목 공략인데 어제 예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에 대한 예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오전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나오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매매 스킬로 한번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SFA 반도체를 사실 공략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어부부 반도체를 저는 공략을 했어요. 어부 반도체를 이제 시가 간 이후에 이제 2,000원, 6,200원대, 200원대 구간에서 일단은 그거죠. SFA 반도체가 올라가는 모습 보고 하다가 SFA가 꺾이길래 여기서 일단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여기 본전 근처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SFA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왔고 제가 매매는 짝짓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고 짧게라도 나오는 게 맞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심주로는 테린 포장 테린 포장을 이제 매매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죠. 여기에 지지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들어온 수많은 개인들, 여기에 개인들 다 물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함께 매도하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TPC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이 종목하고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 TPC 구간은 이 구간에서 맞는 종목이고 얘는 이제 되돌림 파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예시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 대한 매매예요. A급 조정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A급 조정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지 테린 포장에서요. 그럼 내일 저가를 지켜주고 이 5일선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TPC를 잡으면서 제가 이제 같이 매매를 했던 게 이거예요. CJ 시푸드. 그래서 이때 이제 잡아 들어가고 이때 뭐 3,150원 네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말을 한 게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그 단가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게 A급 조정이라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근데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대신 거래량이 없으니까 버텨볼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술적 분석으로는 말을 하겠죠. 그럼 테린 포장이 이런 거를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소액으로 자꾸 매매를 해봐야 이게 내게 됩니다. 소액으로. 셔틀뱅크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제가 기존에 이제 관심주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날 결제
결제 가고요. 뭐 나이스 정보통신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코나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결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틀뱅크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음봉 줬으니까 하루 더 음봉 맞고 이 음봉 때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해요. 여기 당연히 깨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버텨서 한 21선에서 그냥 반등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안 빠지는 상황에서 셔틀뱅크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오늘 클래시스 이제 장중 매매를 한 종목인데, 이게 장중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던 종목이라 낙주가 떨어져서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정확히 1200, 700원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해버렸는데 시간에 좀 많이 올랐네요. 이거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놓고 다시 볼 예정입니다. 원래부터 관심 종목이어서 이거를 이때 매매를 못했어요. 보고 이걸 사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매매 못하고 올라왔고, 이 구간에 다른 거 매매하느라 못했고, 오늘은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이 구간이 바닥을 잡는다면 대신 여길 깨면 안 돼요. 하면 이런 중심값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있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선릉역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니까요. 일단 거의 이제 제가 그 강의 내용은 아마 카페에 적어 놨으니까 강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러 제가 이걸 막 홍보는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이제 기존에 온라인 회원분들이 오시면 같이 이제 이렇게 보려고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오시면 아마 도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느낌이 참 금요일 같네요. 내일 연휴다 보니까. 일단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